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1년의 기착지에 크리스마스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한 해가 가는구나 하는 일상 속에서 축복과 구원을 떠올리게 하는 성탄절은 우리 마음의 초한 자루를 밝혀줍니다. 상업 자본주의의 유혹이라 해도 은성한 불빛과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 도심의 화려한 일루미네이션 앞에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지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성탄절이 가까워오면 미워했던 사람도 용서하고 싶고 나의 실패와 상실마저 안아주고 싶은 아령마저 생깁니다. 크리스마스라는 특정 일을 중심으로 해서 방송국 사람들과 그들 주변의 이야기를 풀어낸 김금희 연작 소설집 크리스마스 타일은 실패하고 외로워도 괜찮다고 토닥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집은 암 수술을 받은 후 삶의 피하 지방처럼 껴있는 모든 영양가 없는 관계들과 결별해야지 라는 결심을 드러내는 방송작가 은하로부터 총 7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한편 한편에는 인생의 변화나 구원은 느닷없이 올 수는 없어도 그 힘들었던 시간을 밀고 가면 그런대로 견딜만 해지고 다시 그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삶의 면면들이 있습니다. 은하와 PD 지민, 입봉도 못한 막내 작가 소봄이 중심이 되는 방송국 상황은 그 어떤 것도 녹록지 않습니다. 끝없이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무엇 하나 나올까 말까한 방송국 일들은 인간 관계마저 지치게 만듭니다. 가족이라고는 오빠밖에 없는 은하에게 오빠네 부부는 월급은 가져가도 푸념 하나 받아주지 않습니다. 은하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혼자 살겠다는 오기와 인생의 무게를 나누어질 사람 없다는 분노로 어느 해에 크리스마스를 쿠바에서 보냅니다. 극심한 갈증으로 지쳐가던 은하가 구원처럼 만난 물탱크의 물을 떠돌이 개와 나누어 마신 기억은 상의 바닥에 떨어진 그녀를 일으켜 세웁니다. 자신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믿음이나 도련한 용기는 그렇게 느닷없이 생기지 않던가요? 선배 옥주로 인해 좋아하는 남자 현우와 틀어져 버린 지민이나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옥주 역시 외로움과 상실감으로 방황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소범의 동생 한가을이나 미용사 진이 모두 서투른 연애의 뒤처리로 적당히 아파하면서도 묵묵히 제 삶을 이어갑니다. 부모의 이혼 후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준 반려묘를 잃고 괴로워하는 셈이나 술꾼 아빠를 잃고 술꾼이 되어버린 소범 역시 실패는 실패대로 둔 채 상실의 문턱을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소설 첫눈으로의 마지막. 소범은 이제는 혼자만의 힘으로 그날의 밤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누군가를 잃어본 사람이 잃은 사람에게 전해주던 그 기적 같은 입김들이 세상을 덮던 밤의 첫눈 속으로는 그래서 이 소설의 얼굴과도 같은 문장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화이트 크리스마스는커녕 겨울에 눈을 만나는 일도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가로등 불빛 아래 소복히 내리는 한방눈의 정경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겨울의 낭만은 충만해 옵니다. 필자에게 크리스마스 하면 성냥팔이 소녀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성냥을 팔지 못하면 주정뱅이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기에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맨발의 어린 소녀는 꽁꽁 언 손을 녹이기 위해 성냥 한 개비씩 긋습니다. 빨갛게 피어오르는 불꽃 안에서 난로와 풍성한 식탁과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입니다. 소녀가 마주한 찰나의 환상은 어쩜 우리 모두의 크리스마스이지는 않을까요? 자본주의가 뿜어내는 화려한 미디어의 파사드와 지갑을 열고 싶게 만들어내는 트리 앞 선물 더미들은 우리의 몰개성적 일상 속에
잠시 그어지는 성냥개비와도 같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은 평균적 삶 속에서 잠시 낭만을 떠올리게 하는 하루가 있어 겨울은 버틸만 합니다. 소설 속 인물들은 한결같이 지친 삶을 견디고 사는 평범한 인생들이지만 밤눈을 기다리는 고요한 겨울의 풍경 속에서 마음이 뭉근하게 녹아내립니다. 엄마는 도망가고 파산한 아버지 밑에서 외로웠던 유년 시절을 보낸 지니에게 크리스마스는 첫사랑의 연인을 떠올리게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헤어졌지만 방송 인터뷰를 위해 크리스마스 즈음 전 남친을 만나는 지민이나 조카에게 문자를 받는 은하를 비롯한 인물 대부분은 크리스마스가 있는 긴긴 겨울밤의 고독과 슬픔을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슬픔은 쉽게 덜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어도 익숙해지면 견딜 만한 것이 되고 지나온 모든 시간들은 어떤 식으로든 의미가 있습니다. 김금희 소설들은 슬픔이 주 정조여도 다정하고 따스한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몸이 아프면서도 마음은 굳센 사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열의가 있는 사람, 여럿을 불러 모아 밥 먹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 볼품없는 인간이라 자책했던 이들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기운을 얻습니다. 사람들 관계는 멀어지고 가까워지고를 반복하다 엔딩을 맞고 현실의 고통은 상실이나 패배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견딜 만한 것이 됩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잃어버린 사람은 다른 누구로도 채워지지 않으며 얻거나 잃는 일에는 늘 기회비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김금희는 작가의 말에서 우리가 그것을 잃지 않겠다고 결정한다면 무엇도 잃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을 빌어 당부합니다. 너무 상한 사람 곁에는 있지 말라고. 크리스마스에 대단한 기적이나 홀리한 무엇은 없어도 낭만과 축복의 아우라가 있어 우리의 언마음은 잠시 녹아듭니다. 수많은 조각들로 전체의 그림이 만들어지는 타일은 삶과 닮아 있습니다. 깨지기도 쉽고 주변과 조화롭지 못하면 모난정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 타일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하나로 보여도 자세히 보면 간극이 존재합니다. 딱 그만큼의 거리를 두고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하고 나를 들여다보아야 탈이 나지 않습니다. 김금희의 소설들을 읽으면 이 작가는 고독과 상실에 대한 역치가 높은 사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망가져도 끝내 초라해지지 않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읽고 나면 우리 마음의 맺힘 역시 단단해지는 듯 합니다.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근사한 크리스마스 타일과 같은 인생을 빚어내고 싶습니다. 조금씩 다르면서도 조화로운 그런 삶 말입니다. 감사합니다.